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X420i X라인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100%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 설명드릴 때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야, 와, 이게 확실하게 다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X320i 당시에 그 모델 제가 알기로 M 스포츠 모델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뭐 어떻게 언급을 했냐 하면 차량이 이렇게 과속방지턱 타고 내려갔을 때 후륜 쪽에 약간 바운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컴포트한 느낌이 납니다 라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X4 모델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일단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이게 M 스포트 모델도 아니고 가장 엔트리급인 X라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지턱을 처음에 타고 넘어갔을 때 전면 프론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좀 받아주고요. 내려갔을 때, 후륜 쪽이 내려갔을 때도 바운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탄탄하게 조여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이라서 이런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428i 모델을 소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3 시리즈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4 시리즈가 쿠페형 라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탄탄했거든요. 그리고 또 변수가 있는 게,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시승하기 전에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또 시승하려고 와가지고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강한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저도 시승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한 건 세팅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으로 다가서시면 약간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앞이 코너거든요. 한번 코너링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놨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수동 제어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어우, 야, 탄탄해요, 탄탄해.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바꾸고요. 기본적인 이 세팅 자체는 탄탄하게 조여놓은 건 맞는데 조금 특성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 기아 스포티지 차량 탔을 때 그 느낌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하고 또 욕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얘기 하고 싶냐 하면, 이 저속 구간에서 방지턱을 넘어가면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받아주는데, 속도를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코너를 이제 급격하게 틀어 나갔을 때 노면 상태에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바운싱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때는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나요. 저속 구간에서 이 탄탄한 느낌이 조금 더 이 연장이 되면 이 드라이빙 했을 때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스트로크가 조금 길어지는 구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그때는 조금은 아쉬워요,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20i 모델이라서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하더라도 이게 급격하게 속도를 이렇게 올려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속도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시승했던 X320i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1단에서 가속 페달을 급전개해서 속도를 올릴 때는 살짝 더디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2단을 거쳐서 3단까지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RPM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밀어주는 느낌이 그래도 조금은 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급격하게 밀어주느냐 못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제로백 수치랑 이 파워트레인 성능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BMW X4 X드라이브 20i X라인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좀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고요. 그냥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인디비주얼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고 변속기를 좌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번 X3 20i 모델이 제가 요 터널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이 속도보다 한 5km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X4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로 보면 9km가 덜 나왔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기준점으로 잡는 모델들이 이제 완전 경차나 소형급 아니면 그 이상 모델들은 그 수준을 제가 이제 기준으로 잡아놓은 속도가 있는데, 일단 그 레인지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면 좀 퀵다운식으로 이 단수를 내려서 RPM 이렇게 확 올려서 밀어주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구성은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밀어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BMW 특유의 이 핸들링은 그래도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탄탄한 승차감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직선도로보다는 아까 좀 전에 테스트에선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할 때가 그래도 조금 달리는 느낌이 나요. 그 구간에서는. 근데 이렇게 직선도로에서는 이 밀어주는 느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i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 X3 20i 모델도 그랬지만 일단 가속 페달을 올려서 정말 레드존까지 6000 이상까지 써서 이 변속을 진행을 했는데, 배기음은 일단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그나마 엔진 쪽에서 엔진음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음색도 방어를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만큼 차량이 이제 스포츠성으로 드라이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20i 트림이랑은 안 맞습니다. 20i 모델은 약간 컴포트한 성향으로 다가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신호대기에서 정차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일반 아이들링 시에도 거의 소음이 없어요. 차량 자체가 안 들어와요. 진동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이 20i 트림 같은 경우는 컴포트한 성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차량 구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바람 소리도 제가 굉장히 저단으로 지금 낮춰놨어요. 보통 제가 테스트하면 이 송풍량을 저게 저단으로 해놓거든요. 이 소리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이 핀 마이크에 들어갈까봐. 웬만하면 다 안 들어가는데 이 송풍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발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속도를 올려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대신에 컴포트한 느낌으로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초반에 수동 제어를 한 테스트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9.29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158.55m가 나왔어요. 이 무엇보다도 거리가 150m, 그러니까 160m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 가속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5세대 모델 바로 다음이네요. 그리고 푸조 2008 바로 앞이네요.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 스포티지보다도 안 나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20i 그 BMW X3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은 9.65초가 나왔었네요. 뭐 그래도 X3 모델은 이겼네요. 사실상 오늘 그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테스트한 구간에서 눈이 조금 와 있어서 조금은 수치가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세대인 X3 20i 모델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나왔다는 점, 그걸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성능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제동 성능은 조금 특이하게 가장 마지막에 잰 테스트가 베스트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40.41m가 나왔고요. 시간은 2.87초가 나왔어요. 뭐 가속 성능을 봤을 때 제동 성능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승했던 모델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40m가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갔고요. 40.41 아우디 A750 TDI 그리고 BMW 220i M 스포츠 모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럼 지난번 시승했던 X3 20i 모델은 어디 있나요? 지금 보면 제가 두 번째 그룹에서 X3 20i 모델을 한참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지 했는데 지난번 X3 20i 모델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36.87m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한 4m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이 X3M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브레이크 쪽이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볼까요? 옵션 편을 한번 볼게요. 여기 X4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이게 X4 모델도 20i M 스포츠 모델로 넘어가면 안전 쪽에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모델이 지금 X라인 모델이라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M 스포츠 모델로 가면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X3 20i 요 M 스포츠 모델이라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X라인 모델이랑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요 수치상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20i 모델 자체가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은 수치는 사실상 아닌데, 사실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좀 무난하게 잘 나왔다고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브레이크 성능을 중요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M 스포츠 패키지를 사시는 게 좀 더 이 브레이크 성능 쪽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0i X라인과 M 스포츠 모델 지금 공식 판매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M 스포츠 서스펜션도 들어가거든요. 옵션표상에. 이렇게 좀 스포츠 드라이빙 쪽으로 맞춰 나가시는 게 좀 낫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백 성능까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어떻게 보면 좀 나온 건데, 사실상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은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승차감 쪽으로 보면 컴포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핸들링도 특유의 이 BMW 핸들링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달리기 스포츠성으로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아요. 엔진 구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진 구동이 이 가속 페달을 급전개 하더라도 속도를 이렇게 밀어붙여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엔진 파워트레인만 보면 컴포트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X라인 쪽은 이 컴포트한 느낌을 좀 살려서 서스펜션을 좀 더 이렇게 승차감 쪽으로 세팅을 좀 해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M 스포츠 모델은 확실하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좀 단단함이 여기서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i, X4 20i가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뭐 어쨌든 제로백 그리고 제동 성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면 제동 성능 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된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4 xDrive 20i X라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명이 상당히 길어요. 일단 전면적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램프의 구성,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를 제외하고는 안개등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옵션 표상에 제가 안개등 들어있는 것도 어느 트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모델은 안개등을 제외하고 헤드라이트 구성만 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라인을 좀 보시면 알루미늄 세틴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나 혹은 M 모델로 가면 이런 색상들이 이제 블랙 색상, 이제 어두운 색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색상이 약간은 블루 색상 계통이라 이 색상이 오히려 좀 많이 튀는 기분도 조금은 있네요. 무엇보다도 전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그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쉬 형태의 디자인으로 좀 변경된 것 같은데,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세로 라인의 디자인이 좀 이제 두드러졌던 반면에 현재의 모델은 이걸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옵션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외형 디자인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릴 디자인 말고는 대부분은 예전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된 듯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X4 모델 측면입니다. 일단 보이는 휠 타이어 24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Y스포크 693M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 성능만 보면 휠 사이즈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8인치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X4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쪽입니다. 이 후방 라인 쪽이 쿠페형 스타일로 빠진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사이드 쪽, 아까 전면 쪽에도 알루미늄 세틴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측면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몰딩도 그렇고 요 하단에 사이드 몰딩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튀는 색상보다는 저는 이런 색상을 블랙으로 좀 죽여놓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제가 이 BMW 모델을 오랜만에 시승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미러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 보여주는 화각이나 시야각은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끝단부에 사각지도 경보 장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X4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좀 서 있었더니 콧물이 자꾸 나네요. 어쨌든 그래도 타니까 좀 따뜻해서 좀 괜찮아요. 일단 공간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세팅해 놓은 라인과 동일하게 일단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제 루프 라인입니다. 이거 예전에 시승기 초반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X4M 시승S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딱 닿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코페형 라인이나 루프 라인이 좀 낮은 모델들은 이쪽을 좀 파놓기는 하는데, 사실 이 X4 모델도 여기를 약간은 굴곡지게 파놓긴 했는데 그렇게 깊게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좋으신 분들은 뒷좌석에 타시면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의외로 좀 충분해서 약간 이렇게 뺏어서 앉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 여기 허리가 좀 떠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쿠페형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긍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거주성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열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좌우 독립은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 센터 콘솔 후방 라인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은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에어컨 컨트롤 하단부에 충전 포트로 USB 타입C 포트 2개까지 마련을 해놨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없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암레스트 폭은 그래도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그래도 넉넉한 사이즈, 그래도 무난하게 잘 뺀 것 같아요. 이 폭 자체는 이렇게 올려도, 옆에 사람 이렇게 같이 올려도 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컵홀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타입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말고 예전에 이 앞쪽으로 빠지는 모델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컵홀더는 개인적으로 이 앞쪽으로 빠지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써봐도 이렇게 딱 해서 먹고 놓고 자연스럽게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단에 있으면 컵홀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껴놓으면 이렇게 팔을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4 모델 후면입니다. 이 측면 후방 라인도 상당히 이쁘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후면 디자인이 가장 이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완만하게 떨어지죠. 쿠페형 디자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 구성은 상급 모델인 X6 모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램프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징으로 한다면 후방은 안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조명 패널을 확인해 봤는데 후방 쪽에만 이 조명 버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개등 버튼이.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킥모션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트렁크 오픈은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가 나오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43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쿠페형 디자인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를 좀 제공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기본 X3 모델이 550리터의 기본 트렁크 용량을 제공해 주니까 이 X4 모델이랑은 한 30리터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우선 파워트레인 계통을 좀 볼까요? 지난번 시승했던 20i 모델 20i 모델 시승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경쟁차종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X3 20i 뭐 직전 세대 모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20i 엔진 트림 자체가 성능으로 보면 그냥 컴포트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BMW 측의 핸들링은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X4 모델 같은 경우는 X3 모델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아요. 지난번 X3 20i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스펜션 쪽이 약간은 이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바운싱이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서, 그래서 승차감 쪽으로는 그래 이 정도면 승차감으로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X4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스티어링 휠 세팅이랑 서스펜션 세팅만 보면 스포츠한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파워트레인 계통만 또 테스트를 별도로 해보면 파워트레인은 진짜 완벽하게 컴포트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속 테스트 많이 했지만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요. 배기음도 그렇고, 배기음은 거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특히나 이 엔진음 방어도 예전에 X3 20i 모델과 마찬가지로 방어를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이랑 서스펜션 세팅만 빼면 컴포트한 느낌이 좀 강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 X4 모델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X3 모델보다 이 쿠페 라인이 좀 더 강조가 되거든요. 사실 이 쿠페라는 차량들이 대부분이 스포츠성이랑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X4 모델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드라이빙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게 차량이 좀 더 궁합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알기로 직전에 X3 같은 경우는 302 모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 X4 모델이 지금 302 모델이 출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정보가 없는데, 만약에 302 모델이 나오면 X4 모델은 302 모델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1번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고성능으로 생각을 하셔서 M40i를 뭐 구입을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뭐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BMW에서 M40i 뭐 이런 식으로 붙은 이 모델들보다 차라리 이런 모델을 살 거면 그냥 M 모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M 모델 같은 경우는 X4 모델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기본 이미지랑 스타일 이런 거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X3보다는 X4 모델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구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You won'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If you only knew what it's like to feel like you have all eyes on every little